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중구편 책에서 어제는 정광격 일부를 했고 오늘은 정광격 2부 정관 성분과 정광격의 명식을 통변하는 2부 시간을 가져보시자고요. 그래서 정광격이나 평광격이 시신이면 조상의 묘자리 발복으로 보게 되고 아버지의 인생, 활동 무대가 길해서 아버지가 매우 발복하고 좋다. 근데 꼭 그 부분이 아버지만이 아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간목, 을목은 수시로 처음부터 찾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병화나 정화가 정관, 임수나 계수, 평관이나 정관이 희신이라면 남자라면 내 자식이 성공 출세하는 것이고 여자라면 내 남편이 성공 출세, 반드시 성공 출세를 하게 된다 그래요. 이 평관이 되었건 정관이 되었건 따질 것 없이 관성이 시신이 된다면 반드시 성공 출세하는 남자는 나의 자식, 그리고 여자는 나의 남편. 그리고 이처럼 관성이 있는 이러한 당주 입장에서는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다 그래요. 그 낭월 선생 같은 경우는 어떠한 글을 읽어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요. 요즘 시대에는 식상 성분이 대세지 않겠나. 그 낭월 선생 그 사람이 기후일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식상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어떠한 것이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이 관성의 성분은 관성, 관살이라고 하자고요. 이 관살의 성분은 다른 것은 다 빼놓고 진리, 진법, 학교, 교육, 종교, 법질서, 순리적인 인간. 자, 여기에서 인간 삶에서 한번 이렇게 보자고요. 진리, 하늘의 이법, 진리, 진법.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학교를 가죠. 그리고 교육을 받죠. 이것이 전부 다 관살 성분이다 그래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꿈의 이상, 내 자신의 모든 부분에 나타남, 인간으로서의 활동 무대,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의 장, 이러한 모든 부분이 종교 성분이다. 인간으로서 법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순리적인 인간이 된다. 강제적인 인간이 아닌 이러한 모든 교육을 받은 사람은 내 이익을 위해서 광분하는 인간이 아닌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아닌 순리적인 인간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의 뜻을 이루소서. 나는 활인 성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이 부분이 전부 다 관살 성분이다. 그래서 남자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던 이 관살이 유력하다면 그러한 사주, 어떠한 경우라도 이 관살이 그러겠죠. 경금이나 신금이 간목이나 유금이 한 글자 있다면 더 많아도 소용없어요. 반드시 꼭 아셔야 할 게
관살에서 경금이나 신금이 신유 중에 한 글자, 두 글자가 있으면 탁해져 버리고, 경금, 신금 두 글자가 되면 탁해져 버리고, 딱 청간, 지지 한 글자만 있으면 월지가 되었건 시주가 되었건 무엇이 됐건 육이 유력한 것이다. 이렇게 관살이 딱 있다면, 예를 들어서 경금에 신금이 예를 들어서 딱 있다. 월지가 되었던 연지가 되었던 시지가 되었건 일지가 되었던 신금이 한 글자 있고 간목일간이고, 간목일간의 신강 신약을 떠나서 관살이 이렇게 딱 있게 되면 청렴, 결백, 근면, 성실 어디 가서든지 이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자기 본분 활동을 해 나갈 사람이다. 여자가 남자를 만나는데 내 남자가 관살이 유기유력하게 딱 일간일지로 구성이 되어서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어도 될 사람이다. 그런데 그 남자가 신금이 없고 경금만 한 글자 있거나 신금만 한 글자 있거나 그러면 격이 한참 떨어져 버린다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데 경금, 신금 두 글자가 있고 또는 신금이나 유금이 있었다. 혼잡하다. 그건 역시 떨어져 버린다. 청간 하나, 지지 하나만 딱 구성이 되었으면 믿어도 될 사람이다. 설령 남자가 여자를 만났을 때 그 여자가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 일간일지로 관살이. 그러면은 이 여자는 믿어도 될 여자다. 이 부분을 이렇게 아시고 이 관살은 인간 삶에서 하기는 뭐 그 어떠한 것이든지 인수는 또 의식주 성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겠지만 일단 관살은 나의 자식, 나의 남편, 또 나의 조상, 나의 아버지가 맑고 청하고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맑고 깨끗한 청한 젖을 먹고 자라는 나의 아버지 조상, 거기에서 주는 젖을 먹고 자란 나의 어머니 인성이 될 것이니까 내 어머니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것을 나한테 전해주기 때문에 나 역시 깨끗해진다. 그래서 이처럼 관살이 중요하다. 그래서 진리, 진법, 학교, 교육, 종교, 법질서, 순리적인 인간이 된다. 강제적인 인간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알고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완수하는 사람이 된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데 끝까지 책임을 다한다 하는 그 얘기는 결혼식장에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저 여인을 사랑하겠느냐, 저 남자를 사랑하겠느냐, 예 하고 대답했던 그 자기가 한번 약속을 했으면 끝까지 약속을 지키려 하는 성분이 이 관살이다 그래요. 그러면 상관은 이러한 성분이 아니다. 저 사람이 인간 같지 않은데 내가 변했는데? 이러한 식으로 변명하는 성분이 상관 성분이다. 그 얘기예요. 관살은 변명하지 않고 순리적으로 믿고 따르고 식신이나 상관은 임기응변에 거짓말을 잘하는 성분. 저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관살은 그렇지가 않고 그래요. 그것도 내 잘못이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이죠. 이 관살 성분은 이거고 상관 성분은 식상 성분은 변명하는 성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변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게 좋은 것인가 한번 보시라 그래요. 누가 이별을 했다. 그러면은 이걸 딱 물으면 누가 뭔 잘못을 저 사람이 했나요?
이 관살은 다 내 잘못입니다. 상관은, 특히 상관, 이 식상은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변하게 만들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바람 피워서 이혼했어요. 내 잘못은 눈꼽만치도 없다. 그러면 어떤 게 좋은 성분이냐? 관살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관은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지. 월급 쥐꼬리만큼 월급 갖다 주면서 내가 감사할 게 없잖아. 그런데 이 관살은 작은 월급,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거보다 더 못하고 못된 짓 하는 남자들도 많은데, 그건 역시 당신은 최선을 다해서 한 일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 차이 성분이다 그래요. 이게 관살과 식상 성분은. 제자 약살격은 재성이 관살을 생하는 평강공주가 온달을 출세시키는 사주를 제자 약살격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제자 약살격은 비극과다할 때 이 재성이 평관을 생조하여 희신이 되는 구조로 남자 사주에서는 최고의 현처를 만나는, 현모양처를 만나는 사주가 제자 약살격, 명관과마, 이거라고 한다 그래요. 살중용인격은 관살, 살성이 태왕한데 인수가 있어서 살인상생하는 것을 살중용인격이라고 한다. 식상 제살격은 관살이 태왕한데 이 관살을 나의 식상, 나의 아랫사람, 나의 나타남, 움직임, 이것으로 이 살성을 제어하는 것을 제살격이라고 한다. 관살이 혼잡했을 때 식관 합으로 해서 이 맑은 살성, 평관 하나만 남겨놓는 것을 합관 유살격이라 하고, 또는 합살 유관격도 있다. 이때는 합이 실살과 합을 했고 관살 혼잡을 관성 하나만 남겨둔 거, 그것을 합살유관이라고 한다. 이 부분도 합관 유살격 종류도 약 4가지 종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경금이 또는 신금일간이 두 개의 정화가 투출이 되었다. 그래서 이임수가 사주에 하나가 있어서 합을 했다. 그러면은 경금일간에서는 합관, 유관 두 개의 정화는 불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미월에 태어났다. 그래서 하나의 정화만 남겨둔 상태, 합관, 유관격, 또는 신근일간이었을 때는 합살, 유살격, 여기에서 하나는 병화였다. 그리고 이 경금일간이었었다. 그러면은 합관, 유살격, 또는 신금일간이었었다. 합살, 유관격. 그래서 4가지 종류가 있게 된다 그래요. 관살 혼잡을 청하게 했다. 이러한 사주 구조는 대부분들이 다들 성공 출세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관살 혼잡격은 2개가 투출이 된 경우, 이 얘기를 했죠. 아까도 이 경금일간이 6월에 태어나고 또는 신금도 있고 상당히 왕성한 경금이었다. 그러면은 6월 양인격을 병화로 합살,
하고 이 정화로 경금을 단련하는 상태. 이러한 것은 관살 혼잡격이라고 해도 전혀 흉하지 않다. 오히려 발복한다. 병화일간이 너무나 신앙한 4월이고 5화도 있는데 내 사주 원국에 임계수가 있고 임지인시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지인토의 계수도 통분하고 임수도 통분하고 이 지인토는 화설 생금을 하고 이때는 혼잡이 전혀 나쁘지가 않고 오히려 길하다. 또는 임수나 계수일간이 해자가 있고 자월이다. 그런데 식상에서 간목이 한 글자 있고 병정이 있었다. 병정이 있어 밤에는 정화가 난로가 되어주고 낮에는 병화가 태왕이 되어주면서 사주를 화창하게 춥지 않게 만든다. 병정이 혼잡한 것이 오히려 반갑다. 또는 간목일간에서 해자축월에 태어나서 병정, 식상 혼잡이 있어도 전혀 흉하지 않다. 그러한 얘기예요. 그래서 구조의 배합이 문제이다. 시상 일기격 이 부분은 병화가 예를 들어서 병화가 너무 태양에서 5월에 태어난 양인격인데 임진시에 태어나서 시상 일귀격이다. 임수가 딱 투관이 돼서 5월에 양인 합사를 하는 임수가 된다면 이것을 시상 칠살격, 시상 일규격, 시상 평관격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중앙 부처에서 높은 지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 그래요. 신강으로 식상과다면 재성용신, 신강으로 인성과다면 재성용신, 신강으로 비겁과다면 관성을 용신하고 신약하고 관살과다하다면 인성을 살인상생에 용신을 하고 신양 명식으로 식상이 과다하다면 식상을 제어하는 인수를 용신하고 신양 명식으로 재성이 과다하다면 이때는 비겁만이 용신이 된다. 자, 상기 명식을 한번 보시자고요. 기축년, 을해월, 정사일주가 신의 시에 태어났다. 사주에서 제일 먼저 보실 것은 일간이 정화가 간여지동, 사화, 음착, 고란살로 태어났는데 두 개의 해수는 천을귀인이라고 하지만 두 개의 해수가 양 옆에서 사화 하나를 놓고 해수 멧돼지가 사화 뱀을 이 해월이니까 동면에 들어가 있겠죠. 이 사화 뱀이. 이 뱀이 동면에 들어간 뱀을 이 해수가 이 땅을 주둥이로 파고 뱀을 끄집어내서 의적의적 씹는 그것이 모습이 보인다 그래요. 사주 구조가 기토, 을목, 정화, 신금 4개의 천간이 음천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축, 개, 해가 3개의 지지가 음지지이기 때문에 매우 음탁한 사주로 어떠한 희귀신을 나눌 수가 없을 정도로 사주 전체가 기신으로 둘러싸여서 정사가 한 육신으로 간지가 서로 손잡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는 것과 같다. 연주 조상궁이 기축으로 인묘되어 버린 기토요. 그러면은
나의 조상 증조부는 일찍 단명 사망하신 분이고 아니면 절간에서 많은 기도 수행을 하신 분일 수도 있다. 을해로 와서 을목모치는 해수에 사신 발동이 이루어지니 모친 단명, 그리고 수기에 의해서 부목이 되어버렸다. 이 모친이 이 남자 사주인데 당주를 어떻게 낳았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이 을목이 추월의 얼음 방석이요. 자기 을목이 뿌리 내린 땅이 동토석전이 되는데, 동토석전이라는 것은 얼어있는 땅인데 돌멩이로 가득 차 있는, 신금이 돌멩이기 때문에 돌멩이가 가득 찬 얼어있는 땅에 을목이 뿌리를 못 내리고 근본이 상했기 때문에 을목모친이 이 아들 정화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이미 어떻게 됐든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 아들은 일찍 단명하고 허리 부러진 이 정화이다. 허리가 부러진 홍사 뱀이다. 즉 사화는 뱀이요, 정화는 홍색, 붉은색이다. 그러기 때문에 허리 부러진 뱀이다. 지금 이 신금은 이 을목의 남편, 내 모친의 남편인데 신해로 왔고 나는 을해로 와서 해해 자영을 하는 것과 같으니 이 신금 남편의 덕이 전혀 없는 을목이다. 그래서 사주가 상당히 음탁한 기운이 너무나 많은 사주로, 이러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거의 많이 죽는다고 그래요. 이러한 사주였을 때. 아니면 일찍 단명하거나 신병이 있게 되는 팔자이다. 자기 이 정화의 인생 무대에 나타남이 동토석전이 되기 때문에 얼어있는 돌멩이가 가득 차 있는 얼어있는 땅에 이 정화가 여기에서는 너무너무 고독하다. 동토의 정화 깃대 하나를 꼽고 있는 상이기 때문에 이 정화에 불알이 얼어버렸다. 수기는 태양하다. 그러면 이것은 크나큰 문제가, 자식을 낳을 수 있을지 없을지, 결혼을 할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자식을 낳게 되면 죽는다. 정해진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정화가 신금이 처이고 이 신금처가 자식을 낳게 되면 해사충이 바로 이루어진다. 월지 해사충은 그냥 지나가지만 해수 자식을, 신금처를 만나고 자식을 낳게 되는 순간 이때부터 죽음의 사지에 들어간다 그래요. 월지에서 투출된 천간이 없으며 시주로도 격국을 정하기 어려우니 용신으로 격을 정하여 신약 용인격이 된다. 해수가 천을귀인이라 하지만 일주를 파극시키는 악살 작용이므로 이것은 업인살 작용이고 관살이 나를 때려 죽이는 격이 되니 조상이 하천한 조상이다. 을목모친이 해수의 방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해수의 사지에서 왔기 때문에 모친 단명, 그리고 신금 칠살은 어머니인 모친을 노린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신금 천간이 시주에서 왔으니 내가 결혼하고 나면 어머니가 죽는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살아야 할 사람으로 수시로 근국이 사유축 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재난 풍파요. 사축이 합해서 유금이 들어오면은 금국이 이루어지므로 재난 풍파요. 관살에서는 수시로 해사충을 하기 때문에 관제구설이요. 나의 인수 모친은 죽어버리고 어떠한 의지할 곳이 없는 불길한 운명의 소유자가 되었는데, 이것은 나의 증조부나 증조모가 수맥이 흐르는 비잉토의 묘자리가 비잉토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 묘를 빨리 파내서 화장을 시키고 납골당에 암장해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오로지 이 사주는 을목과 사화를 의지하지만 완전히 허리 부러진 격이고, 이 을목 모친 또한 고사목으로 생목 매연이니 고아 아닌 고학격이다. 그래서 참 너무너무 답답한 사주인데, 더더군다나 수맥이 흘러가는 땅에 묻힌 내 조상이 있을 것을 상징하는 것은 연주가 공망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일찍 단명하신 조모이고 또는 증조부일 수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부모 간에 정이 없으며 부친과 처와 자식이 당주하는 악연 관계이고, 딸은 낳을 수 있지만 도저히 아들은 죽었다 깨나도 낳을 수가 없고, 이러한 사주의 경우 조루증이 심하고 심한 낭습증으로 인해서 자기 생명이 고갈되어서 단명한다. 요 당주는 법대를 간신히 마쳤으나, 그리고 고시에 몇 번 낙방을 하고 이건 안 되겠구나 해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는데, 임신 때문에 정임합으로 교사가 되었으나 낭습증과 당뇨병으로 임신대운 33세 신우년 이임수대운에 정임합을 해서 결국에는 딸을 하나를 낳고 결혼을 했는데, 33세 신우년 사유축 삼합을 이루고 의지할 곳이 없고 신금이 을목을 파극시켜 버리므로 당뇨병, 낭습증으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결혼은 하고 딸은 하나를 낳았으나 이것은 참 불쌍한 사주다. 이러한 사주, 여명은 내행증이며 남명은 낭습증이 되어 정액이 땀으로 변하여 새다가 정액 고갈로 결국에는 사망하게 된다 그래요. 자, 또 다른 사주를 한번 보시자고요. 이모년 병오월 신축일주가 기해시에 태어나서 추고 귀문살이 있고 오오가 자영을 하고 일지기토에서 일지축토에서 기토가 투출해서 효신살 발동해 추고 원진 기문살, 천간에서는 병신합을 했고 천합지 추고 원진 귀문이다. 그래서 탕화살, 귀문살, 효신살에 피해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 병화는 두 개의 오화에 5월달 병호 양인으로 양인 득세를 했고 신금일간으로는 병화는 귀신이다. 그러면은 신금일간이 적군과의 동침이다. 귀신과의 동침, 적군과의 동침. 그렇기 때문에 이 항상 필자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죠. 합이 된즉 그 세력이 귀신이었을 때는 내 인생을 흉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내가 도둑놈의 세력에 합을 했기 때문에 인생이 흉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사주 잘못 감정을 하고 그러면 정관이 신금에 합덕해서 정관 합덕이니 이것은 공무원 팔자, 남편 덕에 편안하게 먹고 사는 귀부인 팔자 아니더냐라고 통변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3천만의 말씀. 그렇지가 않다고 그래요. 도둑놈과 합을 해서 어떻게 여기서 행복을 논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도둑놈과 합을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법 질서 속에 네가 도둑놈 소굴에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도둑놈 소굴에 있었으니 도둑놈이 벌어다 준 돈으로 먹고 살았으니 그 죄값은 달게 받아야 될 것 아니냐. 바로 이 부분이다. 도둑놈과 합을 했기 때문에. 자, 이 사주는 읽어보시자고요. 필자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잊어먹는 것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 글로는 완벽하게 다 써져 있다고 그래요. 이러한 그 뜻들이. 신금이 임수를 만나서 도세주옥을 이루는 임수와 화설생금하는 기토가 있어서 좋아 보이는 명식이다. 그러나 오호자영의 두 개의 오화에 양이 되는 병화와 대립하고 있는 임수가 문제로 상관, 경관일 뿐이다. 왜냐하면 용신은 기토가 되고 정관격이기 때문에 이 임수는 사주의 탁기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정화가 투출이 되었다면 이때는 칠살격이고 이 임수가 있어서 정임합으로 쓰러뜨려 주면은 이때는 희신이 되는데 이때는 정관격이기 때문에 상관, 경관일 뿐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상관, 경관은 자신은 잘 살지는 몰라도 부부 이별이나 불화하는 경우가 많고 목기가 없으므로 이 상관은 오로지 수화 상견으로 넘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득자 이별 사주를 형성시켰다. 정관격은 관인상생이므로 제살격에는 해당되지 않는 명식이다. 그런데 신금의 마음은 오로지 임수에 있다. 그 이유는 이 임수는 자기 자궁인데 두 개의 오 중에 오중 정화가 있다. 그리고 이 해중 임수 또한 해오가 정임합을 이루고 있다. 정임합을 이루어서 목기 재산을 만들기 위해서 남자를 이용을 해서 재물을 만들어내는 창부격이다 그래요. 남편은 병으로 와서 또 다른 오화가 있고 당주는 신축으로 와서 즉 다시 얘기해서 남편은 병오로 왔고 또 다른 내 처와 같은 처가 있고 그리고 이 남편은 축중 신금과 또 다른 신금이 두 개의 신금과 합이 되어 있고 이 신금은 오중병화, 오중병화, 투출된 병화. 그래서 서로 간에 부부 이별할 것이 이미 딱 정해져 있다. 그 얘기예요. 남편의 육신과는 서로 간에 원진귀문이며 임수자궁은 오중정화의 쌍합을 이루고 있으며 병화를 거부하고 병화는 일광과 축중신금에 명암합되어 있다. 또한 일간신금은 암장간 포함 세 개의 병화의 명암합과 암합을 이루는 신금이니 서로 간에 피해의식이 발생하고 의처하고 집착하며 자형 양인의 귀문 양인이 발동함으로 미친놈 짓거리를 하게 되는데 당주의 첫 남자는 임수와 명암합을 하는 연주 오중정화 즉 왜 그러냐면 임수는 당주의 자궁이고 생식기이다. 이 생식기가 명암합을 하는 오중정화가 남편이지만 병화가 이 정화를 대표해서 투출이 되었기 때문에
병화가 남편이 되는데, 그런데 일지에 축중계수가 귀문으로 오중정화를 미워한다. 이러한 심리가 당주의 잠재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본인이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병신합으로 부부합이 되었는데, 이러한 합의된 사주는 이별을 못할 것 같고 평생 해로할 것 같지만 삼천만의 말씀이다 그래요. 오히려 이러한 합된 사주들이 부부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합의된 이러한 사주의 경우 부부 헤어졌어도 그 남편이 이 여자 뒤에 집을 찾아와서 칼 들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나는 헤어져서 이토록 고생을 시켜놓고 너는 또 다른 남편을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아? 웃음소리가 밖에 들려오되 이런 시앙 칼로 찔러버린다. 이러한 일들이 많아요. 이렇게 합의되면. 왜냐하면 도둑놈의 세력과 합을 했기 때문에. 해중 간목은 부친이고 기토는 모친으로, 그리고 이 간목은 재물이고, 그래서 당주는 해중 간목이 재물이라 목욕탕에서 일을 하다가 목욕탕 보일러실 기사와 둘이서 먼저 합정부터 하고 자식이 생기고 난 이후에 결혼을 했는데 33세 갑인년 인호축 탕화살과 기무살이 동함으로 결국에는 자식 하나 낳고 이 여자가 도망가 버렸다. 그래서 묘목대운이 들어오고 해묘 합이 되니까 이 남편이 보일러실에 근무를 하다가 직업을 잃게 되었다. 해묘 합의되어서 이임수가 쓰러지니까 직업을 잃게 되었고, 남편이 실업자가 되어서 여기에서 집에서 놀고 있으면서 서로 간에 원망하는 추고 기문이 형성이 되었고, 이 여자는 그렇게 하다가 33세 갑인년이 되어서 인호축 탕화살과 귀문이 동함으로 남편도 싫다, 자식도 싫다 해서 도망을 가버렸고, 가서 잠을 자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 남편한테 많은 손찌검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 싫다. 그래서 여관방으로 갔는데 멀리 남편이 못 찾는 전혀 생소한 곳으로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관방에 있으면서 돈도 벌고 뭔가 편하게 찾자 해서 여관에서 여관 손님들 오고 가고 뭐 저기 침대보니 청소니 이것들을 해주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미 자식까지 낳았던 몸. 그래서 여관방에서 있으면서 많은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또 돈을 벌었고, 그래서 임수자궁으로 오중정화와 음란지압 정임 한목으로 돈을 벌었고, 임목대운 계해년 법정 구설이 되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돈은 벌기는 벌었지만 그 돈으로 이제 사람들을, 여기 주위 사람들을 많이 알게 돼서 개주 노릇을 하면서 그 돈을 먹고 튀었다가 결국에는 붙잡혀서 구속이 되었다. 이렇게 불미스러운 팔자가 되는 것은 귀신과의 합과 상관경관으로 관성을 쳐내고 정임 한목에 암합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신축 대운부터는 용신이 기토이고 신축 대운이 들어오면 또 다른 신금이 오고 축토가 오기 때문에 이때는 평안해져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될 것이고, 근데 여기에서 제일 큰 문제가 이 부분이다 그래요. 이 이임수가 투출이 되면, 신금이 이임수가 투출이 되면
너무나 좋아하는 이임수이지만 이 이임수가 투출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을 때는 여기에 간목이 한 글자 있어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해중 간목이고 이 이임수가 자기의 목적을 만들어줘라. 즉 이임수의 목적은 지금 현재는 여기 목기가 없기 때문에 그 재화에서 생할 글자가 없죠. 그 필자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 모든 과정이 생극 재화에서 먼저 이렇게 해서 생각할 게 합과 생, 극, 이임수가 합을 하는 글자가 있죠. 오중정화. 이 부분은 명암합이니까 제껴두고 그 다음에 이임수가 자기의 목적, 해야 할 목적 이 부분이 간목이 없기 때문에 목적이 없다. 그러면 이임수는 극하는 목적으로 변한다. 그러면은 간목이 있었다면 간목을 생각하는 목적이 되는데 간목이 없기 때문에 병화를 극하는 목적이 되어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상관, 경관이다. 그래서 신금일간에 이임수가 추출이 된 경우 머리도 좋고 말발도 좋고 서로 간에 금백수청이기 때문에 좋지만 이임수가 발현돼야 한다. 간목으로. 간목이 설령 없으면 을목이라도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은 정관격 2부를 했고 이제 내일은 정관격 3부를 공부를 해보시자 그래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